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호조에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또 한 번 제기됐고요. 그런 각성 효과는 오늘 하루 더 이어지면서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금리 인상이라는 돌이 오늘까지도 파장은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이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 우려 같은 나무보다 숲에 해당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오늘 특별히 뭐 추가 매수에 나설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날이었고, 그 다음에 6월 초 들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이라는 이 계절적인 이 시기가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성적이 안 좋은 달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6월 증시 들어서자마자 또 이제 계절적인 패턴에 따르는 것도 있고 이렇겠죠. 게다가 이제 지난밤에 유가가 추가로 또 이제 급락하면서 정유주와 셰일 오일 관련주들이 이제 또 타격을 받았는데, 이건 지난 금요일하고도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게 건설에서 늘어났던 이 고용을 이런 이 채굴, 원유 이쪽에서 이제 까먹으면서 제조업 고용이 좀 하찮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국제 유가는요. WTI 기준으로 이제 간밤에 1.67%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이 이제 중동에서 원유를 퍼올리는 게 그냥 땅 파가지고 지하수 올라오는 것하고 같다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 추출하는 거는 거의 이제 온천을 갖다가 퍼올리는 정도의 난이도와 비용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유가가 떨어져도 이제 절대로 산유량을 감축하지 않았던 이 사우디의 이런 벼랑 끝 전술이 결국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을 지금 현재 풍전 등화의 신세로 내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일면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과거의 경험은 어떻고 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 금융시장이죠. 자, 오늘 미국 증시 이제 다우지수 경우를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이 그리스 우려하고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이중고의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저렇게 보시는 대로 장 중반에 단기 저점을 찍고 급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저 시간대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겠습니다. 자, 트로이카 채권단은 그리스의 조건부 구제금융 연장을 제안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 측의 입장은 일단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공식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6월 5일 IMF 구제자금 상환 놓쳤고요. 6월 30날 일괄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IMF에서 확실하게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한을 넘은 상태에서 그렉시트나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지금 현재 단 0.1%라도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단에서 앞으로 9달 동안 그리스의 이제 금융개혁 완성을 요구하는 이런 연장안이 제기됐다는 것이 일종의 안도랠리를 보여줬지만 플러스권으로 뒤집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 설에 불과한, 양측이 이제 마주 앉아서 사인을 한 그런 건 아닌 상황. 게다가 이제 그렇게 돈 가지고 지금 싸우다가 9달을 연장해 준다고 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 따른 또 조건이 만만치 않게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소식만 가지고 그냥 채권단도 어느 정도 성의가 있구나, 그냥 이 판을 그냥 엎으려는 생각은 적어도 아니구나, 이제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안도감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결국은 지난 주말에 열렸던 G7 정상회담의 이제 성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연장안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뭐 공적을 취한다기보다는 월드폴리스의 뭐 입장에서, 그리고 G7 정상회담 같은데 이제 모여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전 세계 기축통화국의 어떤 이 수장으로서 한마디를 이제 한 게 결국은 이제 저런 협상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양측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협상 타결을 이뤄내라, 이렇게 독려라고 붙이긴 했지만 일종의 약간 압박 같은 좀 느낌도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트로이카 이 채권단도 G7에서까지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빨리 우리끼리 좀 해결을 하자. 이게 이제 뭐 한 둘째 아들이 이제 뭐 사고 쳐가지고 집에서 막 혼내고 막 이제 벌 주고 있는데, 마침 그 주위에 뭐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알게 되니까 이거 빨리 이제 덮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현상이었다고
유치하지만 좀 비유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켓워치로 넘어갈 텐데요. 최근에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유럽하고 이제 미국 국채의 투매가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했던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연준의 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일종의 좀 일시적 발작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오늘 강연과 보고를 가졌던 감독기관장은 최근에 이제 각국 국채 투매와 금리 급등 현상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미스테리다. 우리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은행 규제안을 담고 있는 뭐 볼커 룰이라든지 이런 이제 규제 때문에 시장에 저렇게 갑작스런 이제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런 부작용을 우리는 감독기관이 아닌 시장 관점에서 좀 예의주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이 미국적이면서도 리저너블한 어떤 감독기관의 이제 스탠스를 보여줬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각국 국채 금리의 급등과 투매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당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었죠. 뭐 유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시중금리의 상승을 급하게 맞춰보려고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연준의 뭐 출구 전략 가능성에 대한 어떤 예행 연습이었다. 뭐 아니면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감독기관에서 이제 이 규제를 하려는 이런 이 현재 뭐 입법이나 뭐 워싱턴에 계류 중인 이런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권의 어떤 인기 영합주의의 뭐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현재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어떤 이제 캐릭터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갖고 있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정도는 일단 반가웠다고 보고요.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에 이어서 반락을 한 2.38%까지 일단 소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달러 인덱스도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다시 95선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엔 환율도 역시 어제 125엔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슈팅했다가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124엔 53전까지 현재 다운그레이디드 된 하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 국채 금리 반락, 달러 가치 반락, 달러의 환율 반락.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우리가 반등의 어떤 이 느낌을 좀 갖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날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아시아 뉴스 중에서 블룸버그와 CNBC 같은 이런 이 글로벌 통신사들의 이 뉴스창을 장식했던 소식은 바로 일본 GDP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 불경기나 이제 경기 침체의 원인이나 어떤 현상 같은 거는 좀 미국하고는 다르지만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어떤 심정적 동조화가 가능할 것도 같고요.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사대주의자라고 저를 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손잡아서 잘 안 된 나라도 없고 또 미국한테 찍혀서 잘 된 나라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아시아의 카운터 파트너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최근에 뭐 엔저나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의 저런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어떻게 용인해 준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컨트리뷰션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1분기 일본 GDP 성장률이요 3.9%가 나왔습니다. 참. 이 일본 GDP 보고서를 제가 지난 뭐 2008년, 9년부터 좀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1분기 속보치 2.4%에서 1.5%포인트나 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4분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2배 넘게, GDP 성장률이 커졌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경기의 부양 어떤 기조 때문에 뭐 작년에만 해도 사실 도쿄나 뭐 오사카 같은 데 가보면은 지하철이고 건물이고 뭐 역사고 그렇게 재개발하는 이 건축 수요가 이제 많았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뭐 땅 파기로 지원해 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지금 민간이 1.6%고 오히려 정부 이 공공 수요는 0.2%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시 효과나 이런 어떤 핑계를 댈 소지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목별로 또 보시면은 개인 소비가 1.6%,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상업용이 2.7, 민간 이 주거용이 1.7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일본 경기의 어떤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하는 소비 저하,
그다음에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용, 상업용 둘 다 그중에 상업용의 어떤 고정 투자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야말로 이제 이 V자 반등의 어떤 기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수 말고 이제 대외 쪽으로 보면은 수출 수입이 결국 2.9, 2.4 이렇게 이제 각각 증가를 이제 기록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죠. 또 지난 4분기 뭐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일도 있었고 그래서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이 1분기 GDP 이 보고서만 봤을 때 일본 경제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어떤 턴어라운드의 이제 기미를 맞았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달러엔 환율이 우리가 사실은 손톱 밑가시로 취급하고 있는 어떤 금융시장의 지표 중 하나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한테서는 일본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뭐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졸고 있는 그런 경제 이제 이렇게 어떤 차별화를 한다는 게 좀 이해도 되죠. CNBC에서도 야 대단하다, 좋겠다. 연초부터 급발진을 했구나라고 1분기 일본 GDP 수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개인 소비하고 부동산 쪽의 어떤 이 매기 강화 이게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사실 아시아에서 뭐 그야말로 3대 대국이라고 하면 한중일인데 이렇게 일본하고 또 중국이 치고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좀 심정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째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해지수 보실까요? 2000포인트에서 시작한 1년 전에 상해지수가 5131까지 지금 올라가서 그야말로 이제는 버블이라는 얘기 자체도 이제는 어떤 잔소리 같이 우습게 들릴 정도, 희화화 될 정도까지의 지금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어떤 대륙의 위상이라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중국 증시는 이제 아무리 팔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죠. 상해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연 것은 바로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 가능성인데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미국에서 화요일, 우리 아시아 시장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하게 되는데 이 대목을 앞두고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수에 상해 A 지수 종목들이 편입되면은 많이 오를 테니까 그런 기계적인 비중 확대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선행 매매를 하자. 그래서 프론트 러닝의 어떤 5000포인트 돌파를 설명하고 있고요. MSCI에서 중국 이제 A 지수 종목들이 편입될 경우에는 뱅가드나 블랙락도 결국은 같이 상해 A 비중 확대에 뒤따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MSCI 이머징 펀드 보시면은요 총 23개 국가에서 833개 구성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브레이크다운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반도체, 텐센트, 차이나 모바일, 혼하이, SK 하이닉스 같은 게 이제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중국 비중이 이제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나라 종목들의 어떤 관심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구성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차이나 모바일, 호나이 반도체하고 급이 같나요? 이머징 지수에 들어있다는 것도 일단 저는 좀 심정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좀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제 무조건 떨기만 해야 될 일이냐? 그다음에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미 다 중국 종목들로 이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의 이제 이머징 지수 편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과연 우리 파이를 뺏긴다고만 생각할 것이냐. 일단 이거는 돈이 쏠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이제 뭐 소외감 차원에서 맞을지 몰라도 이런 지수 변경 구성비 변경에 대해서 한국 증시에 무조건 악재라고 할 필요는 사실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참 내려갈 때는 막 팍팍 떨어지고 올라가고 반등할 때는 참 사소한 반등인데 어쨌든 56선 밑에 있는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코스피 지수 현재 지수 때보다는 낮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먼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유럽 따라가고 밤에 미국도 반등이 나와주고 이런 식의 우리가 먼저 이제 선행하는 이런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최근에 조정의 원흉이었던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엔화율이 오늘 반락을 했다는 점에 우리도 솔직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